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입니다. 이건 아까 봤던 부분이죠.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비교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자, 1번.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방법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개의 그런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은 뭐예요?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방식으로 의해서 만든 이제 생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는 맞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제품별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배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좀 더 정확해질 수밖에 없고, 종합 원가 계산은 이제 완성품, 그러니까 진척도에 의한 환산량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정확하진 않아요. 계산 방법은 간단하지만 제조 간접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배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원가 계산이 이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과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한 방식이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4번. 종합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에 의해 원가를 배부한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이 부분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그 오더가 들어오면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아마 장에서 봤을 거예요. 아마 파트 1에서 1단계가 그 요소별 원가 계산에 대한 분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바로 이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 원가표에 의하여 원가를 배분한다는 것은 개별 원가 계산에 해당이 되지만, 종합 원가 계산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작업 원가표, 그러니까 즉 잡 오더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원가 계산 방법으로 직접 농업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1장에서 봤던 부분하고 2장에서 봤던 부분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대체 이 문제는 1장에서 봤던 문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도록 합시다.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농업 원가의 120%다. 직접 재료비는 90만원이고 제조 간접비는 120만원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직접 재료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 재료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왜냐면은 직접 농업 원가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요. 제조 간접비 120만원은 노무 원가에서 이제 120%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산식을 보냐면은, 정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조 간접비가 120만원은 직접 노무비에 곱하기 120%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노무비 곱하기 120%.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역순으로 보내버리면은 직접 노무비는 120만원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120만원에 나누기 1.2로 해야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120만원에 나누기 1.2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얘기 설명을 하면은 원래 120%가 반대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직접 노무비를 이제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곱하기 부호가 반대로 나누기 부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냐면은 120만원에서 나누기 1.2만큼 해줍니다. 얼마냐면은 100만원이 돼요. 100만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농업 원가 계산은 얼마? 100만원인 정답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거. 그러니까 1번은 다품종 소량 생산 중후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많은 얘기죠. 다품종 소량 생산 중후 생산 방식. 제조 지시서를 통하여 개별 제품별로 제조를 지시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조 지시서. 그러니까 를 통해서 개별 제품별로 제조를 지시한다. 자급 원가표를 통하여 개별 제품별로 자급 원가를 측정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제조 지시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에 제가 설명 안 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개별 원가 계산에 제조 지시서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책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도 한 번씩 그 교재를 적을 때 한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조 지시서라는 게 있고요. 작업 원가표도 있습니다. 작업 원가표는 이제 제조 작업 원가표, 그러니까 제조 지시서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각 공정별로 찍게 된다. 공정별이라는 얘기는 개별 원가 계산에 없습니다. 이거는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엉터리는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를 구하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농업 원가의 50%가 배분되었는데 이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만큼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 문제에서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 간접비는 이제 직접 노무비의 50%만큼 배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만큼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만큼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얼마예요? 175만원이죠. 175만원이 이제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조 간접비는 얼마? 175만원이 나왔어요. 제조 간접비는 17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50%예요.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에 곱하기 50%가 이제 175만원의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역순으로 바꿔주면은 175만원을 이제 곱하기 50% 되겠죠. 나누기 0.5로 해줍니다. 나누기 50%로 해줘요. 그러니까 즉 175만원에 나누기 0.5로 합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350만원이 돼요. 350만원. 그러니까 직접 농업비는 얼마? 35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농업비는 350만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175만원. 더 합치면 525만원이에요. 525만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직접 재료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700만원에서 이제 가공원가가 525만원이죠. 그래서 525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700만원에서 525만원만큼 빼주면은 175만원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제조간접비 보고 175만원이 답이 아니고요. 직접 재료비가 얼마냐면은 175만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이 제조간접비 보고 175만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는 이제 가공원가를 뺀 525만원만큼 뺀 이제 금액이 175만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 풀이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5장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 원가 계산하고 이제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종합 원가 계산은 이제 그러니까 그거죠. 소품종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생활품전 대량 생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는 100%가 완성이 한계가 되었다는 것을 가정을 하는 하에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을.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장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이제 아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가에게는 절대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외우라는 부분만 딱 외우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복수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품종은 많아요. 품종은 많은데 다 품종의 이제 소량 생산이었고, 그 다음에 주문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 이렇게 썼죠. 절차.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1단계부터 이제 뭐 7단계까지 있는데 제가 외우지 말라고 했었어요. 외우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중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문제 나왔던 작업지시서하고 그 다음에 제조지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작업지시서하고 제조지시서를 이제 작업했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 용어는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의 비교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제가 별표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표치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이제 2장과 3장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이제 많이 없는 거는 대부분 2장하고 3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1장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제 4장에서 문제가 나오는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뽑아오지는 못했고요. 문제가 사실 뭐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거의 1장에서도 뭐 나올 수도 있고 2장, 3장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이론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 그거는 꼭 그것서 알고 계셨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원가에게 제5장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원가 계산은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